이민수의 경제 토크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인가요? 이슈가? 네,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우주항공주 하게 되면 좀 막연하게 좀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산주와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주항공, 방산, 네, 여기 같은 그 베이스가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거기서 출발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우주항공 쪽만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우주항공청 이제 뭐 그 청장이라고 그러죠. 네. 내정자 됐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닌 네. 존 리, 또 네. 예, 이분이 과학자 참여하셨고, 예, 네. 나사 계셨던 분, 예,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는 또 이제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청 하나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모멘텀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이 7,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고 2030년까지 매해 조 단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쭉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이 펼쳐지게 되고 사업에 따라서 관련된 회사들을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쪽.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관련된 쪽에서도 벌써 이제 민간 쪽으로 이양을 시키는 과정들인데 그중에서 발사체에 대한 상당 부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다 가져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책정되는 돈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국책과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활성화가 되겠죠. 그만큼의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돈이 연결된다. 그러면 이거는 봐야 되겠구나라는 쪽이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말은 많았지만은 그 저궤도 위성이죠. 그렇죠. 위성통신 네. 이쪽도 이제 드디어 저궤도 위성 또 스타링크 이런 것들 예. 그렇죠. 원웹도 있고 원웹, 이런 쪽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정치적인 큰 뭐 또 총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그런 것들도 좀 가시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도 연결고리가 될 거고 제가 또 파리올림픽 때는 저희가 또 깜짝 놀랄 게 UAM이라고 예. 이게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주경기장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범 운행이겠지만 이제 사람이 진짜 타네 보기 시작하게 되면 좀 바뀌겠죠 시각들이. 이게 이제 다음 7월 달이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어 달 뒤면은 그러네. 지금 뉴욕에서 한다니까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뉴욕까지 있잖아요. 예. 근데 못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걸 진짜 거기서 나온 이제 직접 이제 선수들도 타고 막 이런 것들 보이기 네, 시작하게 네. 되면 그러네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IPO가 한동안 제가 알기로는 컨택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본격적인 또 컨택하는 회사가 있나요? 이제 컨택할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또 나온 게 또 무슨 스페이스였는데 네. 까먹었습니다. 네. 그 한 세 개 회사가 이제 또 연말부터 또 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들 하나의 변화가 될 것이다. 좋네요.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미르네, 이미르. 이미르. 이미르 스페이스인가 그럴 겁니다. 예. 네. 미르가 용이잖아요, 용. 우주항공 관련된 그 이슈들 모멘텀 많네요, 그죠? 네. 우주항공청, 한국형 발사체, 저궤도 위성 UAM도 엮을 수 있고, 네. IPO까지, 그렇습니다. IPO하는 기업들까지.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업인데 네. 이쪽 섹터도 사실 기업이 많지는 않다고요, 그죠? 그렇죠. 많지 않고 제한돼 있어서 접근을 어떻게 종목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일단 문제는 이게 근간이 되는 나이 쪽에서 돈 벌고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우주항공까지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방산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가장 주도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적을 발표하고 그러게요. 가는 듯하다가 그날 이게 뭐야 이게 실적이 왜 8%가 밀렸어요. 예 실적 발표하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실적이 아니잖아라고 갑자기 뭐 90% 이상 줄은 영업이익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었죠. 근데 회사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새로운 사업 특히 폴란드 쪽과 연결됐던 물량들 약간 지연된 게 있다 그런 쪽들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새로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 사람을 많이 뽑았대요.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고 거기다가 사업 정비하면서 나왔던 일회성 비용 생각하게 되면 단분기부터는 안 그런다고 합니다만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수주를 예. 무슨 뭐 아까 말씀하신 바나나 우유처럼 계속 그냥 납품기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주를 뭐 받으면 조 단위로 받으니까 그걸 갖고 분기별로 떨어내고 그러니까 분기마다 계속 받을 수 있나, 그죠? 그렇죠. 이런 거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이런 사업 구조가 그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받았다고
잠깐 거기서 잠깐 대기. 예. 그럼 납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받았다고 해서 이걸 그냥 얘기했듯이 그냥 뭐 차곡차곡 갈 수가 아직 없는 또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일단은 충격은 받았어도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방산 쪽과 연결해서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많이 쉬었던 게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좀 갔다가 좀 쉬고 근데 그렇다고 추세가 깨지는 않았어요.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중기 추세는 한 달 반 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했는데 그거를 또 한 번에 돌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 역시 살아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또 항공우주에서 이 회사 빼놓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 예, 한국항공우주도 이번 분기 실적 잘 발표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주가 좀 쭉 빠져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잘못 팔았습니다. 다시 사네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추세 단기 추세도 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한국항공우주가 하반기에는 또 실적 가속도가 좀 더 붙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게 되면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좀 물량 부담 때문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약간 좀 전술 시스템 관련된 쪽들에 좀 강점이 있고 약간 소프트웨어 쪽과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얼만큼 또 잘 연결시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때 딱 보게 되면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 잠수함 관련해서 전술 훈련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왜 지금 이걸 발표했을까라고 하게 되면 한화 시스템이 한화 오션이 있죠. 이게 지금 열심히 가서 미국에서 그렇죠. 영업하면서 네.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우리 이거 잠수함 잘 만들던 회사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어필하기 시작하면서 물량 따오려고 또 보니까 캐나다에서 또 대량의 발주를 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걸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모습들이 또 갖춰지는데 잠깐만 그럼 발주하면서 하나 시스템은 옳은 게 없네. 그러다 보니까 연결돼서 움직이가 또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우주항공 얘기하고 있는데 방산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방산과 우주항공을 같이 하는 쪽의 기업들 얘기였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러면 이제 위성이나 그렇죠? 이런 네. 쪽에 이제 업체들을 좀 보죠. 최근에 과거에는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언테크 이런 게 관심 많은데 요즘 AP 위성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발사체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회사고 네. 게다가 실적 흐름들이 물론 제가 알고 있듯이 드라마틱하게 팍팍 튀는 건 없는데 네. 뭐 최대 실적 이런 모습들이 좀 그림이 갖춰지다 보니까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한번 움직였다가 살짝 쉬긴 했는데 AP 여전히 위성이요? 예. 예. 근데 여전히 꺾이진 않는다 라는 쪽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컨택 예, 이게 더 마음에 드는 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 중에서 같은 우주항공이라고 하더라도 좀 독보적인 서비스, 좀 이거 아니면 지금 못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항공을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위성을 쏘게 되면은 미사일을 쏘면 안 되겠죠. 위성을 딱 쏘게 되면은 예, 미사일 같은 경우도 로켓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니 미사일 쏘놓고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 북한 아이고. 애들이 하는 소행인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발사체가 네. 1단, 2단, 3단 분리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단 쪽으로 추진선과 분리돼서 나갈 걸로 이제 나갈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위성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걸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고 와 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는 지상국이 있어야 되겠죠. 지상국 서비스에선 강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위성들 초소형 위성부터 다 발사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발사하면서 과정부터 위성과의 통신과 연계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 특히 위성이 가져다 보내준 사진 가지고 조합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재파는 현상,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수익 모델도 있고요. 거기다가 발사하면 발사할수록 더 지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단한 회사가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지금 보여준 건 없고 앞으로 보여줄 걸 기대하다 보니까 완전한 성장주죠. 그럼 성장주는 일단 금리가 조금 좀 떨어지기 시작해야 그다음부터 밸류에 대해서 막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컨택은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일단 또 흔들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기 부품 이런 걸로 과거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이런 종목에서 아스트는 750원을 하고 있어. 제가 도대체 이게 뭐야? 과거에 뭐 2만 원, 3만 원 하던 주식이 그죠? 네. 와, 주식이 무서워요. 주식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네, 호랑이 식당은 맛있기만 한데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대로 대처 못하고 예. 거기다가 시비인가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예. 또 말 좀 있었던. 그 약간 이제 중소형들은 이런 예. 좀 슈팅할 때 올라가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죠? 한번 잊혀지거나 노이즈가 있으면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네. 때마다 이제 매매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네, 네. 이제 보통 가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네. 되면 액션이 좀 가해줘야 되겠죠. 그 액션을 놓고 아니야 이거 빠지는데 만약에 혹시나 빠질 때마다 샀다. 내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하다라고 하지만 아마 사업 보고서 보거나 실적 발표하게 되면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문제 없이 거기까지 빠진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캐치하면서 먼저 액션을 취해주는 게 맞았을 텐데 네, 아쉽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산 대표 기업들 또 우주항공에 관련된 주요 기업들도 했고 그 다음에 IPO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좋은 기업들이 많이 기업 공개해야 돼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기업이 이제 올라오면서 다른 기업들도 부각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뭐 엔터지도 그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이브 빅히트가 올라오면서 다른 엔터지도 재평가 받았고 로봇도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것처럼 우주항공 방위 산업도 좀 적죠, 그죠? 전체적으로 기업이 적으니까 좋은 기업들이 IPO를 좀 해줘야 되고 UAM은 말씀하셨는데 UAM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하나 시스템도 좀 얘기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또 뭐가 있죠 기업이? 그밖에 네. 그냥 아예 뭐 대놓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별로도 지금 쭉 들어갔던 사업자들 보게 되면 16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 회사가 수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멀리 있던 게 좀 다가온다는 것을 안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종목들을 찾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단순하게 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연료전지가 물론 그것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약간 미국에서도 AI가 촉발된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에너지가 없는데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나오는 수소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연결되다 보니까 연료전지 시스템도 지금 다시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블룸 에너지 이런 것도 좀 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돌아오긴 할 수 있어도 지금 UAM 관련주 예전에 봤던 것처럼 뭐 베셀인가요? 네, 배럴인가 베셀인가. 네, 예, 네, 배럴은 그거고요. 예, 그 래시가드. 네, 네. 예, 예. 이런 회사들이 그냥 글쎄.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실질 수혜는 아마 찾으려고 할 겁니다 시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UAM 관련주 그러니까 많이 나오네요. 네. 뭐 LIG 넥스원, 하이즈항공, 기산텔레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고 캔코아, 항공 다 들어가는데요. 네.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서현이와 다 그- 들어가는데요. 네, 그때 말씀드린 그 웬만한 것도 약간 기계 모빌리티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 다 들어옵니다. 네. 네, 그 드론 관련주까지 다 겹칠 그렇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네. 뭐 자회사가 뭐 해내 갖고 이제 단기적으로 막 슈팅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좀 이제 뻗어나가기 어려운 게 있어서 그죠. 그렇죠. 중소형도 투자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시스템이 UAM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쪽이 훨씬 나은 거죠, 그죠. 네, 보통 네.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매매는 가능해도 음, 보유의 개념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음.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만큼 보면서 짧게 끊어가지 이걸 여기서 시작해서 쫙 끌어가겠어라고 하는 건 좀 적다 보게 되면 네. 그런 K 증시의 특성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방위산업 우주항공 쪽에서 주목할 기업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네, 네, 컨택, 컨택 네, 정도. 네, 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방위산업은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끝내죠. 네. 지금 이제 우주항공 측면에서 이제 방산을 좀 본 거고. 네, 방산에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방산도 뭐 수주권들이 지금 뭐 폴란드에 가지고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네. 좀 오른 측면도 있고 방산 쪽으로 봤을 때도 뭐 하나에어스페이스나 라이진 넥스원이나 뭐 로템이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나요?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조금 저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한참 수은법 개정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자본금을 한 10조 정도 음. 보완시켰다라고 하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들어와서 나올 게 추가로 한 30조가 더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근데 같은 국가에 대해서 보증 한도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똑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물량은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3, 40이면 12조죠. 벌써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본금 넘긴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2조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다 그 수출입은행이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유관 연계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증하는 쪽으로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유 이상 없이 수주받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요. 야, 이렇게 해야 좀 연결이 딱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좀 끝나야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주항공과 방산 엮여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